오전 6시 정각. 권희준의 펜트하우스는 마치 잘 짜인 프로그램처럼 잠에서 깨어났다. 암막 커튼이 소음 없이 양쪽으로 갈라지며 서울의 잿빛 새벽을 드러냈고, 주방의 커피 머신은 정확히 75도로 맞춰진 물로 원두를 내리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흑백 그리고 회색 톤으로 이루어진 이 공간에는 단 하나의 불필요한 장식품도 단 한 치의 어지러움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곳은 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시스템의 중앙 처리 장치 CPU에 가까웠다. 이 시스템의 주인이자 대한민국 IT 업계의 신화인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창업자 겸 CEO 권희준은 기계처럼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32해를 사는 동안 그의 삶은 단 한 번도 예측 범위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그의 세상에서 감정이란 예측 불가능한 오류를 일으키는 비효율적인 버그일 뿐이었다. 깔끔하게 샤워를 마친 그가 드레스룸으로 들어서자 그의 유일한 친구이자 비서인 김민석 실장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대표님, 오늘 저녁 박 회장님께서 주선하신 선자리 잊지 않으셨죠? 상대는 국내 최대 로펌 대표의 외동딸입니다. 프로필 보내드렸습니다. 이주는 메시지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삭제했다. 옷걸이에 나란히 걸린 수십 벌의 검은색과 흰색 수트 중 하나를 골라 입으며 그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통해 민석에게 연결했다. 취소해. 수화기 너머로 민석의 능청스러운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대표님, 이번이 벌써 8번째 취소입니다. 박 회장님께서 노발대발하실 겁니다. 그럼 9번째 취소라고 보고해. 내 시간에 감정 소모적인 일을 끼워 넣지 말라고 했을 텐데. 사랑도 비즈니스처럼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상대를 분석하고 전략을 짜고 효율적으로. 김 실장. 이준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석은 즉시 입을 다물었다. 알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이준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감정이라고는 한 톨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하게 잘생긴 남자가 서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얼음왕자, AI형 CEO라 불렀다. 그들은 틀렸다. 그는 AI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허술하고 파괴적인지를 너무 일찍 깨달았을 뿐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반대편 햇살이 겨우 드는 반지하 원룸.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한소은은 낡은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죽을 끓이고 있었다. 그녀의 세상은 권희준의 세상과 정반대였다. 좁은 공간은 알록달록한 쿠션과 직접 그린 작은 그림들, 그리고 사람의 온기로 가득했다. 24살의 그녀는 낮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취업 준비를 하며 하루를 48시간처럼 쪼개 쓰고 있었다. 우리 강아지 또 잠도 못 자고 할미 챙기느라 고생이 많다. 방에서 나온 할머니가 안쓰러운 눈으로 소은을 바라보았다. 소은은 활짝 웃으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고생은 무슨 할머니가, 얼른 나으시는 게 내가 호강하는 거지. 자, 오늘은 내가 면접 보러 가는 날이니까 할머니가 행운 좀 빌어줘야 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 하나 없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쳤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오늘 면접을 볼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회사 소개 자료와 함께 딱 한 벌뿐인 낡은 정장이 곱게 개어져 있었다. 대한민국 모든 취준생이 꿈꾸는 회사. 그곳에 자신의 자리가 있을 리 만무했지만 그녀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참, 이것도 챙겨가야지. 소은은 의자에 걸어둔 에코백에서 손때 묻은 낡은 스케치북을 꺼내 가방에 소중히 넣었다. 표지는 달아빠졌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꿈과 재능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휴대폰 앱 화면, 웹사이트, 레이아웃, 사용자의 동선을 고려한 아이콘 배치.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었지만 그녀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디자인을 만들어내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다. 이 스케치북은 그녀의 유일한 무기이자 포트폴리오였다. 다녀오겠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소우는 희망을 가득 품고 집을 나섰다. 면접 시간은 오전 10시. 하지만 그녀의 하루는 순탄치 않았다. 버스를 잘못 타는 바람에 약속 시간에 늦을 위기에 처했다. 그녀는 결국 버스에서 내려 넥서스 빌딩까지 남은 두 정거장을 뛰기 시작했다. 익숙하지 않은 구두 때문에 발은 아팠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빌딩의 거대한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시계를 확인했다. 9시 55분,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다. 바로 그때 빌딩 앞 광장에서 아이고 하는 비명과 함께 무언가 와르르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다. 사과를 가득 실은 손수레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 빨갛고 동그란 사과들이 아스팔트 바닥 위로 굴러가고 있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잠시 쳐다볼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다. 모두가 자신의 시간에 쫓기고 있었다. 소우는 순간적으로 망설였다. 지금 멈추면 면접에 늦을 것이 거의 확실했다. 지난 몇 달간 피땀 흘려 준비한 기회가 날아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 위로 굴러가는 사과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할머니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의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바닥에 쭈그려 앉아 사과를 줍기 시작했다. 흙이 묻은 사과를 치마에 닦아 조심스럽게 바구니에 담았다. 몇몇 사과는 차에 치여 뭉개져 있었다. 그녀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할머니의 손에 쥐어드렸다. 할머니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망가진 사과 값이에요. 아이고, 학생 괜찮은데 마음씨도 곱지. 할머니는 연신 고맙다고 말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모든 사과를 다 담고 손수레를 바로 세워드렸을 때 시계는 이미 10시 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늦었다.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소우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그래도 옳은 일을 한 거야. 그녀는 다시 빌딩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숨을 헐떡이며 겨우 빌딩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엘리베이터 홀로 달려갔다. 대부분의 엘리베이터는 이미 올라가고 없었다. 그때 저 멀리 임원 전용으로 보이는 엘리베이터 문이 막 닫히려는 순간이 눈에 들어왔다. 자, 잠시만요. 그녀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외치며 그쪽으로 달려갔다. 이제 그녀의 세상과 단 한 번도 그녀 같은 세상을 상상해 본 적 없는 한 남자의 세상이 충돌하기까지 불과 몇 초밖에 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닫히는 문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고 있었다. 잠시만요. 닫히던 엘리베이터 문 사이로 절박한 외침이 새어 들어왔다. 권희주는 반사적으로 열린 버튼을 눌렀다. 그 자신도 놀란 행동이었다. 효율성을 신처럼 숭배하고 1초의 낭비도 용납하지 않는 그가 생면부지의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할애한 것이다.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분석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 안으로 한바탕 폭풍이 몰아쳤다. 한소우는 거의 굴러 들어오다시피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그녀가 품에 안고 있던 서류 뭉치가 공중으로 흩날리며 마치 색종이 조각처럼 바닥으로 떨어졌다. 손에 들고 있던 테이크아웃 커피가 크게 출렁이며 몇 방울이 그의 구두 근처에 떨어졌다. 헐떡이는 가쁜 숨소리 땀으로 이마에 달라붙은 머리카락,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미안함이 담긴 커다란 눈동자. 그녀는 완벽한 혼돈 그 자체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급해서 신발은 괜찮으세요? 소우는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연신 사과했다. 그녀는 감히 고개를 들어 이 엘리베이터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바닥에 엎드려
필사적으로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서류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권희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시스템에 침입한 이 예측 불가능한 버그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의 두뇌는 눈앞의 현상을 빠르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오브젝트 여성, 신원 미상, 상태 호흡 불안정 체온, 상승으로 인한 안면 홍조 극도의 당황 상태, 평가 비효율적, 비논리적, 통제 불능. 하지만 그의 분석 시스템에 경고 메시지가 깜박였다. Error all unknown variable detected. 에러 알 수 없는 변수 감지됨. 붓게 상기된 뺨 헝클어진 머리카락 당황했지만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좇는 생기로 반짝이는 눈동자. 그리고 그녀 주변에서 풍기는 희미한 커피 향과 싱그러운 비누 냄새. 이 모든 데이터가 그의 논리 회로를 교란시켰다. 그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색깔, 존재하지 않았던 온도, 존재하지 않았던 향기였다. 그는 이 현상을 정의할 수 없었다. 그래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저 다 주었습니다. 소란 피워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소우는 겨우 서류를 걸어모아 품에 안고 엘리베이터 구석에 최대한 몸을 움츠린 채 섰다. 그녀는 이제야 조심스럽게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남자를 곁눈질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 수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 그리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조각 같은 얼굴. 숨막히는 위압감에 그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상승하는 짧은 순간, 그 안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이주는 정면의 거울을 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가 꼭 끌어안고 있는 낡은 스케치북 한쪽 어깨에서 위태롭게 흘러내린 에코백, 그리고 초조한 듯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는 작은 손. 모든 것이 그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없는 낯선 정보들이었다. 딩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멈췄다. 면접이 열리는 층이었다. 안녕히 계세요. 소우는 다시 한번 꾸벅 인사를 하고는 도망치듯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그녀가 사라지자 엘리베이터 안은 다시 원래의 차가운 고요함을 되찾았다. 하지만 이상했다. 방금 전까지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 고요함이 이제는 왠지 모르게 텅 비어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다시 위로 향하기 시작했다. 그때 이준의 눈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작은 물건 하나가 들어왔다. 그는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다. 네잎클로버 모양이 달린 조금은 촌스럽고 낡은 볼펜이었다. 자신의 서명이 담긴 수천만 원짜리 계약서에나 어울리는 몽블랑 만년필과는 너무나도 다른 평범하고 소박한 물건. 하지만 펜 끝에 묻은 잉크, 자국과 손때 묻은 감촉에서 누군가가 이 펜을 얼마나 소중하게 사용했는지 느껴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작은 펜을 손안에 꽉 쥐었다. 최상층의 CEO 집무실로 돌아온 권희주는 평소와 달랐다. 그는 모니터에 떠 있는 수많은 데이터와 보고서를 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몇 분 전에 그 짧은 순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당황한 눈빛, 가쁜 숨소리, 그리고 혼란스러웠지만 생기가 넘치던 그 모습. 그는 자신의 상태를 분석하려 애썼다. 외부 자극으로 인한 일시적인 집중력 저하, 곧 정상으로 돌아올 것. 하지만 그의 심장은 평소보다 미세하게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의 완벽한 시스템에 바이러스가 침투한 것이 분명했다. 그는 책상 위에 아까 주운 네잎클로버 펜을 올려놓았다. 그의 미니멀리즘하고 모노톤인 사무실에서 그 작은 펜은 유일하게 색깔을 가진 이질적인 존재처럼 보였다.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던 그는 마침내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김 실장 들어와. 곧 김민석 실장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들어왔다. 부르셨습니까, 대표님? 혹시 아침에 취소하신 선 자리 때문에 박 회장님께 연락이? 아니, 이주는 그의 말을 잘랐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담지 않은 목소리로 물었다. 방금 전 내 전용 엘리베이터에 탔던 여자. 김민석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내 전용 엘리베이터에 말입니까? 임원 외에는 탑승이 금지된 곳이었다. 15층에서 내렸어. 아마 오늘 면접자 중 한 명일 거다. 누군지 알아봐. 그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사실 확인에 가까운 건조한 톤이었다. 하지만 김민석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지난 5년간 권희준을 보좌하면서 그가 업무 외의 일로 특정인을, 그것도 처음 보는 여자를 찾아보라고 지시한 것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김민석의 눈이 책상 위에 놓인 낯선 네잎클로버 펜에 잠시 머물렀다. 그는 재빠르게 표정을 갈무리하고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석이 나가고 사무실에는 다시 이준 혼자 남았다. 그는 손을 뻗어 네잎클로버 펜을 집어들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이 아닌 따뜻하고 부드러운 플라스틱의 감촉.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펜을 손안에서 천천히 굴리고 있었다. 그의 어루만국에 아주 작지만 선명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한소우는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인턴 사원증을 목에 걸고도 며칠 동안 그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엉망진창이었던 면접, 그녀는 당연히 떨어졌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합격 통보 메일은 거짓말처럼 그녀의 메일함에 도착해 있었다. 이것은 기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도 마침내 쨍하고 해뜰 날이 오는구나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그녀가 배치된 곳은 신규 라이프스타일 앱 커넥트 6 개발팀이었다. 팀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출시일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앱의 핵심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UI는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었다. 아이콘은 조잡했고 메뉴 구성은 복잡했으며 사용자의 동선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차가운 분위기의 중심에는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인 최세라 이사가 있었다. 아름다운 외모와 달리 그녀의 일 처리 방식은 칼날처럼 날카롭고 무자비했다. 이딴 걸 디자인이라고 해온 겁니까? 내 5살짜리 조카도 이것보단 잘 만들겠네요. 내일까지 개선안 가져오지 못하면 이 프로젝트에서 전부 손떼게 할 줄 아세요. 회의실의 공기는 그녀의 질책에 얼어붙었다. 팀원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인턴인 소우는 회의 내내 존재감 없이 앉아 필기만 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 앱의 문제점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다. 이것은 단순히 예쁘게 만드는 문제가 아니었다. 사용자의 마음에 공감하는 철학의 부재였다. 그날 밤 팀원 대부분이 야근을 하고 있었다. 소우는 조용히 자신의 낡은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지난 며칠간 틈틈이 그려본 커넥트 U의 새로운 UI 디자인 시안이 담겨 있었다. 복잡한 메뉴는 과감히 통합하고 아이콘은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화했으며 전체적인 색감은 따뜻하고 편안하게 바꾸었다.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사용자가 이 앱을 통해 연결의 따뜻함을 느끼게 하고 싶다는 그녀의 진심이 담긴 결과물이었다. 그녀는 망설였다. 이제가 들어온 인턴 나부랭이가 감히 팀의 방향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대로 프로젝트가 좌초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평소 자신에게 잘 대해주던 박 대리에게 다가갔다. 박 대리님,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스케치북을 내밀었다. 제가 그냥 한번 생각해 본 건데. 박 대리는 반신반의하며 스케치북을 넘겨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투박한 손그림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아이디어는 기존의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단칼에 풀어내는 듯한 명쾌하고 아름다운 해결책이었다.
소은 씨, 이걸 소은 씨가 직접 다 생각한 거예요, 세상에. 박 대리가 감탄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주 재미있는 구경을 하는군. 인턴이 업무 시간에 낙서할 시간이 있나 보네.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에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어느새 최세라 이사가 팔짱을 낀 채 그들을 싸늘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스케치북에 닿았다. 그녀는 콧방귀를 뀌며 비웃었다. 이런 아마추어 같은 그림으로 뭘 어쩌겠다는 거야. 박대리 지금 이런 애송이 장단에 놀아날 때가 아닐 텐데. 그녀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소은을 한번 훑어보고는 그대로 지나쳐버렸다. 소은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부끄러움과 모멸감에 눈물이 핑 돌았다. 한편 자신의 집무실에서 실시간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을 통해 팀의 상황을 지켜보던 권희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한소은, 그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후 그는 계속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다. 김민석 실장의 보고에 따르면 그녀는 그저 평범하고 성실한 인턴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주는 자신의 첫인상, 그 논리 회로를 마비시켰던 그 순간의 감각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모니터를 통해 최세라가 소은을 질책하는 장면을 보았다. 그리고 소은이 다급하게 숨기는 낡은 스케치북을 보았다. 낙서라는 단어가 그의 신경을 건드렸다. 다음 날 아침 이주는 김민석 실장을 호출했다. 어제 커넥트 유 팀에서 있었던 일 자세히 보고해. 김민석은 의아했지만 곧바로 파악한 내용을 보고했다. 최세라 이사가 한소은 인턴의 스케치북을 보고 낙서라고 질책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스케치북 무슨 수를 써서든 내용 확인해봐. 단 누구도 모르게. 김민석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즉시 지시를 수행했다. 그는 박 대리에게 접근해 대표님께서 신입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참고하고 싶어 하신다는 그럴듯한 핑계를 댔다. 박 대리는 최 이사에게 밉보일까 두려워하면서도 소은의 재능이 묻히는 것이 안타까워 몰래 스케치북의 몇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 김 실장에게 전송했다. 사진은 곧바로 권희준의 태블릿으로 전송되었다. 사진을 확인하는 이준의 눈빛이 순간 예리하게 빛났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을 확대했다. 그것은 낙서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계산된 사용자를 향한 깊은 공감에서 비롯된 해결책이었다. 모든 동선은 최적화되어 있었고 모든 아이콘에는 명확한 목적성이 있었다. 기술만 아는 개발자들이 놓치고 있던 사람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 그날 엘리베이터에서 느꼈던 혼란의 정체가 이것이었을까? 예측 불가능하고 비논리적이라 생각했던 그녀의 존재가 실은 그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종류의 천재성이었을까? 그의 입가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자신의 시스템을 뒤흔든 버그가 어쩌면 시스템 전체를 진화시킬 혁신의 씨앗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같은 시각 최세라의 사무실.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으로 비밀리에 입수한 사진 몇 장을 보고 있었다. 바로 박 대리가 김 실장에게 보내기 직전 그녀가 먼저 빼돌린 한소은의 스케치북 사진이었다. 그녀의 표정은 권희준과는 정반대였다. 겉으로는 무시했지만 그녀는 단번에 소은의 디자인이 가진 잠재력을 알아보았다. 이것만 있으면 지지부진하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자신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을 터였다. 감히 인턴 주제에 질투와 위기감이 동시에 그녀를 덮쳤다. 무엇보다 요즘 들어 한소은을 향한 권희준의 시선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저 볼품없는 계집애가 자신의 자리를 그리고 자신의 목표인 권희준을 위협하게 둘 수는 없었다. 최세라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스케치북의 핵심 아이디어를 그대로 복사해 자신의 디자인팀에 넘겼다. 이 컨셉을 기반으로 좀 더 세련되게 다듬어서 내일까지 시안 만들어와. 이건 우리가 처음부터 구상했던 아이디어인 것처럼
그녀는 훔친 아이디어를 발판 삼아 모든 공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작자인 한소운을 철저하게 짓밟아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만들 작정이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음모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아무것도 모르는 한소운은 여전히 자신의 작은 책상에서 밤을 새워가며 새로운 디자인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의 순수한 열정이 곧 잔인한 배신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커넥트 유앱의 공식 출시 발표회 날이 밝았다. 넥서스 이노베이션 본사 1층의 대강당은 수많은 투자자들과 기자들, 그리고 IT 업계의 주요 인사들로 북적였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새로운 경험이라는 세련된 슬로건이 떠 있었고, 행사장 전체는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인턴인 한소우는 다른 신입 사원들과 함께 행사장 구석에서 안내와 잡무를 돕고 있었다. 밤샘 작업으로 피곤했지만 자신이 조금이나마 기여한 프로젝트가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을 함께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다. 비록 자신의 아이디어는 최세라 이사에게 낙서 취급을 받으며 묵살당했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언젠가는 자신의 재능을 증명할 날이 올 것이라 믿었다. 발표회 시작 10분 전 소우는 최종 발표 자료에 오타가 없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달라는 선배의 부탁을 받았다. 그녀는 무대 뒤편의 오퍼레이터실로 향했다. 엔지니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는 메인 스크린에 띄워질 최종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화면에 펼쳐진 것은 명백히 자신의 아이디어였다. 그녀가 스케치북에 그렸던 바로 그 디자인, 그녀만의 철학이 담겨 있던 바로 그 해결책이었다. 물론 색감은 더 화려하게, 아이콘은 더 상업적으로 다듬어져 있었지만 그 뼈대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녀의 것이었다. 그리고 발표자의 이름란에는 단 한 사람의 이름만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총괄 디렉터 최세라.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다.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 멍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명백한 도둑질이었다. 최세라 이사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훔쳐 마치 처음부터 자신의 것인 양 포장한 것이다. 배신감에 심장이 거칠게 뛰고 숨이 가빠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박 대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리님 지금 발표 자료 보셨어요. 이거 제 아이디어잖아요. 수화기 너머로 박 대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은 씨, 나도 방금 봤어. 정말 미안해. 난 정말 몰랐어. 지금이라도 알려야 해요. 이건 잘못된 거라고, 제가 원작자라고 말해야 해요. 소은 씨 진정의 상대는 최 이사님이야.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지금 나섰다가는 우리 둘 다 이 업계에서 영원히 퇴출당할지도 몰라. 미안해 소은 씨.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전화가 끊겼다. 소은은 차가운 벽에 기댄 채 힘없이 주저앉았다. 박 대리의 말이 맞았다. 힘없는 인턴인 그녀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증거라고는 낡은 스케치북 하나뿐. 누가 그녀의 말을 믿어줄까. 그녀는 이 거대한 빌딩 안에서 완벽하게 혼자였다. 절망이 검은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같은 시각 행사장 맨 뒷줄. 권희주는 무표정한 얼굴로 무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안절부절 못하는 김민석 실장이 서 있었다. 대표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대로 최 이사가 발표하게 두실 겁니까? 저건 명백한. 알아. 이주는 짧게 대답했다. 그의 눈은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오기 가이시백 간점첩니다. 오기 가이시백 간점첩니다. 오기 가이시백 간점점점첩니다. 알아. 이주는 짧게 대답했다. 오기 가이시백. 최세라가 소은의 아이디어를 훔쳤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려 한다는 사실까지도 김민석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럼 막으셔야죠. 지금이라도 한소은 씨의 원본 디자인을 공개하고. 김 실장, 이준이 그의 말을 끊었다. 천재성은 스스로 증명해야 비로소 가치를 가지는 거야. 훔친 재능은 결코 진짜를 이길 수 없지. 나는 지금 최세라를 시험하는 게 아니야. 그의 시선이 행사장 구석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한소은에게 향했다. 나는 한소은 씨를 시험하는 거다. 그녀가 자신의 재능을 지킬 만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 내가 그녀의 용기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것은 냉정하고 잔인한 시험이었다. 하지만 그가 사는 비정한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는 재능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김민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대표의 의중을 따를 뿐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소은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대표님을 믿으세요. 그리고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소은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마침내 행사장의 조명이 어두워졌다. 사회자가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자, 이제 여러분,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야심작 커넥트 U를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할 총괄 책임자 최세라 이사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최세라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객석에 앉은 기자들과 투자자들을 향해 우아하게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잠시 객석 구석에 선 소은에게 머물렀다. 그 눈빛에는 승리자의 여유와 함께 패배자를 향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소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이건 내 아이디어야. 내 꿈이야. 최세라가 입을 열기 시작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커넥트 U의 총괄 디렉터 최세라입니다. 시간이 없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모든 것이 끝난다. 포기하고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저 무대로 뛰어 올라갈 것인가. 그녀의 인생 전체가 걸린 궁극의 시험이 시작되고 있었다. 최세라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다. 그녀는 유창한 말솜씨와 화려한 시각 자료로 청중을 사로잡았다. 그녀가 화면에 띄운 새로운 디자인은 세련되고 매력적으로 보였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창조한 것처럼 디자인의 철학과 비전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이것이 바로 저희 커넥트 U가 추구하는 미래입니다. 기술과 사람의 마음을 완벽하게 조화시키는 것. 감사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장내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투자자들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고 기자들은 쉴 새 없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최세라는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우아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빛이 객석의 한소은에게 잠시 닿았다가 경멸을 담은 채 무심하게 스쳐 지나갔다. 넌 끝났어. 그녀의 눈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한소은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끝났다. 모든 것이 그녀의 꿈, 그녀의 노력, 그녀의 진심이 저 무대 위에서 다른 사람의 것으로 포장되어 박수를 받고 있었다. 무력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사회자가 무대 위로 올라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대단한 발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심장 권희준 대표님을 모시고 마무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권희준이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는 최세라의 옆에 섰지만 그녀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는 대신 마이크를 잡고 객석을 향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방금 보신 프레젠테이션 인상적이었습니다. 최세라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이것은 좋은 디자인입니다.
이주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넥서스는 좋은 디자인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디자인이 있습니다. 장내가 순간 술렁였다. 최세라의 얼굴이 굳어졌다. 권희주는 오퍼레이터실을 향해 작게 고갯짓을 했다. 다음 순간 무대 뒤에 거대한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화려한 그래픽은 사라지고 대신 손때 묻은 낡은 종이 위에 연필로 그려진 투박한 스케치들이 나타났다. 그것은 명백히 한소은의 스케치북에 있던 바로 그 원본이었다. 이것이 커넥트 U의 진짜 시작점이자 핵심 철학입니다. 이주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다. 진정한 혁신은 겉모습을 화려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최세라 이사의 디자인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사소한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가장 빠른 길만을 강요합니다. 그것은 기술의 오만입니다. 그는 리모컨을 눌러 소은의 스케치 중 하나를 확대했다. 하지만 이 원본 디자인을 보십시오. 메뉴를 찾지 못해 헤매는 사용자를 위해 숨겨진 안내 기능을 넣었고 복잡한 기능은 과감히 덜어내어 할머니 할아버지도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이 사람에게 맞추는 공감의 디자인입니다. 그의 논리 정연한 설명에 청중은 숨을 죽였다. 방금 전까지 최세라의 디자인에 감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두 디자인의 본질적인 차이를 깨닫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주는 객석의 한 지점을 응시했다. 이 위대한 디자인의 진짜 주인은 저기 서 있는 한소은 씨입니다. 모든 시선이 벼락처럼 한소은에게 쏠렸다. 그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한소은 씨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당신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세요. 이준의 부름에 소은은 꿈을 꾸는 것처럼 비틀거리며 무대 위로 올라갔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눈앞이 아찔했다. 그때 곁에 선 이준이 그녀만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당신이 옳다는 걸 증명해.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소은은 마이크를 잡았다. 손이 덜덜 떨렸다. 하지만 스크린에 떠 있는 자신의 스케치를 본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뜨거운 열정이 솟아올랐다. 그녀는 기술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버스를 잘못 타거나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덜렁이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쓰는 걸 늘 어려워하십니다. 저는 저처럼 그리고 저희 할머니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기술 앞에서 작아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더 또렷하고 힘있게 울려 퍼졌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연결이라는 감정만 남기고 모든 것을 덜어냈습니다. 이 앱이 누군가에게는 처음으로 손주와 영상 통화를 하게 해주는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길을 잃었을 때 가장 쉽게 집을 찾아주는 따뜻함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제 디자인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이야기가 끝났을 때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이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의례적인 박수가 아니었다. 진정한 재능과 진심을 향한 뜨거운 찬사였다. 투자자들은 감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맨 앞줄에 앉아있던 박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누구보다 크게 박수를 치고 있었다. 한소은은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느끼며 관객석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노력이, 그녀의 진심이 마침내 세상에게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무대 한쪽 편에서 최세라는 유령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의 화려한 미소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거짓과 탐욕이 모두 발가벗겨진 채 그녀는 완벽한 패배자가 되어 서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의 추락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의 비상이
바로 그 무대 위에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었다. 발표회가 끝난 후 넥서스 이노베이션은 발칵 뒤집혔다. 천재 인턴의 등장과 최세라 이사의 표절 스캔들은 순식간에 업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권희준의 일 처리는 빠르고 단호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회사 내부망에는 공식 공고가 올라왔다.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세라 이사를 직위 해제 및 해고 조치함. 사유 중대한 업무 기밀 유출 시도 및 표절로 인한 회사 명예 실추. 수년간 철옹성 같았던 그녀의 권력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 있던 짐을 챙겨 직원들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 초라하게 회사를 떠났다. 누구도 그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날 오후 권희준의 집무실 문을 박진우 회장이 직접 열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질책이 아닌 복잡 미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더니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내가 졌네. 이주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평생을 효율과 논리, 그리고 이기는 전략만을 좇으며 살아왔네. 그래서 자네에게도 그런 짝을 찾아주려 했던 게야. 하지만 어제 그 아이를 보니 알겠더군. 자네가 가진 얼음을 녹일 수 있는 건 더 차가운 논리가 아니라 저런 뜨거운 진심이라는 걸. 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네의 안목을 믿겠네. 아니, 이제야 비로소 자네를 제대로 믿게 된 것 같군. 그 아이 잘 지켜주게. 그리고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덧붙였다. 그 한소은이라는 아이 잠시 볼 수 있겠나. 소은은 대표실로 오라는 말에 긴장하며 들어섰다. 그곳에는 이준뿐만 아니라 박 회장도 함께 있었다. 그녀는 뻣뻣하게 굳어 고개를 숙였다. 그런 그녀에게 박 회장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내가 늙어서 사람 보는 눈이 어두웠다. 자네 같은 인재를 몰라보고 못난 생각만 했으니 부디 이 늙은이의 무례를 용서해주게. 최고 경영자의 진심 어린 사과에 소은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과찬이십니다. 박 회장이 떠나고 집무실에는 다시 두 사람만 남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이주는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한소은 씨, 내 대표님. 오늘부로 인턴은 끝입니다. 소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혹시 일이 너무 커져서 자신을 내보내려는 걸까?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본 이준이 급하게 덧붙였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해고가 아닙니다. 정식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사용자 경험 혁신 연구소 유저 익스피리언스 이노베이션 랩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사용자의 마음에 직접 가닿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서비스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독립적인 조직이 될 겁니다. 그는 소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 연구소의 초대 소장 자리를 한소은 씨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네, 소장이요. 제가요. 소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전 이제 겨우 인턴 딱지를 뗀 경력도 없고 아는 것도 부족한데요. 경력이나 직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당신의 재능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당신의 공감 능력입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한소은 씨.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자신의 재능을 온전히 믿어주고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약속이었다. 소은은 벅차오르는 가슴을 느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날 밤 이주는 야근을 하던 소은을 데리고 밖으로 나섰다. 그가 그녀를 데려간 곳은 넥서스 빌딩의 가장 높은 곳 오직 그만이 출입할 수 있는 옥상 정원이었다.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지는 세상의 소음이 닿지 않는 비밀스러운 공간. 두 사람은 나란히 난간에 기댄 채 한참 동안 말없이 야경을 바라보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이준이었다. 내 세상은
줄곧 흑백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밤공기처럼 낮고 조용했다. 모든 것을 0과 1 성공과 실패 효율과 비효율로만 나누었죠. 감정은 그저 시스템을 방해하는 오류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얼음 같은 냉정함이 없었다. 대신 솔직하고 따뜻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습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비논리적이고 온통 오류투성이인 당신이 내 흑백 세상에 처음으로 색깔을 부여했습니다. 당신을 보면 내 완벽했던 시스템이 고장나는데 이상하게 그게 싫지가 않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날 엘리베이터에서 주었던 네잎클로버 볼펜이었다. 이제야 돌려주네요. 소은은 자신의 펜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서툰 고백에 심장이 간질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주는 작은 한숨을 쉬고는 난생 처음 해보는 말인 것처럼 어색하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다. 한소은 씨, 나와 데이트해 주겠습니까? CEO와 인턴이 아닌,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닌, 그저 한 남자로서 한 여자에게 넥서스의 대표 권희준이 아니라 그냥 권희준이라는 남자가 한소은이라는 여자에게 정식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서울의 수많은 불빛들 아래 소은은 자신도 모르게 활짝 웃고 있었다. 그녀의 인생에 마침내 진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네잎클로버 펜을 꽉 쥐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한마디에 얼음 왕자의 세상은 마침내 완벽하게 색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테크 컨퍼런스의 가장 큰 무대. 수천 명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단상 위에는 단정하지만 세련된 원피스 차림의 한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바로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사용자 경험 혁신 연구소 UXI 랩을 이끌고 있는 한소은 소장이었다. 2년 전 겁에 질려있던 인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그녀는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하며 업계의 미래를 선도하는 자신감 넘치는 리더였다. 기술은 결코 사람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의 최종 목표는 숫자로 된 성과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단 1%라도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희 넥서스가 꿈꾸는 미래는 바로 그 1%의 온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객석 맨 앞줄에서 권희주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눈빛으로 무대 위에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2년 전 자신의 흑백 세상에 뛰어들었던 그 덜렁이 아가씨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빛나는 별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세상을 구원했고 이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두 사람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한 기자가 물었다. 한소은 소장님. 소장님의 등장은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넥서스는 소장님과 같은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은은 이준과 눈을 맞추고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대답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의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은 넥서스 드리머 NECUS 드리머스 장학재단을 설립합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이 장학금은 화려한 스펙이나 명문대 졸업장이 아닌 잠재력과 열정만을 기준으로 인재를 선발할 것입니다. 저희는 세상의 모든 낡은 스케치북 속에 숨겨진 원석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돈이나 환경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넥서스가 그들의 날개가 되어주고자 합니다. 그녀의 발표는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받았다. 이주는 그런 그녀의 곁에 서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다. 두 사람은 이제 함께 더 큰 꿈을 꾸고
더 넓은 세상의 온기를 나누어주는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밤이 깊었다. 두 사람은 피곤하지만 만족스러운 얼굴로 텅 빈 컨퍼런스 홀을 빠져나왔다. 주차장으로 가기 위해 그들은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2년 전 그날처럼 딩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이주는 문이 닫히지 않도록 손으로 막아서며 장난기 가득한 미소로 소은을 바라보았다. 타시죠, 소장님. 이번에는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소은은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누구 덕분에 제 인생이 넘어질 뻔했는데요, 대표님. 그녀는 가볍게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섰다. 이준이 따라 들어오자 금속 문이 부드럽게 닫혔다. 좁은 공간 안에는 두 사람의 따뜻한 시선과 조용한 행복감만이 감돌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부드럽게 끌어당겼다. 한소은, 네,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버그이자 가장 위대한 혁신이었어. 그가 천천히 고개를 숙여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엘리베이터의 반짝이는 강철벽 위로 두 사람의 모습이 하나로 합쳐지는 완벽한 그림이 비쳤다. 2년 전, 이 좁은 공간은 두 개의 다른 세상이 위태롭게 충돌했던 장소였다. 하지만 지금 이곳은 하나의 완벽한 우주가 되어 조용히 위로 향하고 있었다. 상승하는 엘리베이터의 나지막한 소음이 두 사람의 눈부신 두 번째 봄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축복의 서곡처럼 부드럽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